자, 독립기념관장이 옛날에 국고횡령을 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더만요. 전과자였어요. 네, 독립기념관장이 예전에 대북지원금 5억을 부정수령해가지고, 근데 5억을 부정수령했는데 와. 벌금 500으로 퉁쳐? 이러면은 계속 범죄 저지르고 내가 돈 다 먹겠다. 그러니까 5억 하고 이게 500 뭐야? 벌금 내고 5억 어. 해먹고 500 벌금 내고 괜찮은데요? 그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변호사 통해가지고 검사 판사한테 어느 정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이게 이제 뭐, 말이 5억 부정수령인데 따져놓고 보면 규모는 10억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발주한 공사를 독립기념관 그때는 아니었겠죠. 대북 지원 사업으로 해갖고 국가의 통일부에다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돈을 100% 주는 걸로 해요. 그래놓고 그 업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의미 있는 사업이니까 50%는 네 돈으로 내. 기부야. 기부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대북 사업으로 1,000만 원어치 물건을 100억 원어치 물건을 보낸다고 치면 물건 값을 50억만 받고 이 사업을 해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업강이네. 사업강이야, 이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그대로 통일부에는 100억을 다 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00억을 던져주고 50억을 뒤로 챙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대북 사업 단체나 이런 애들은 세금도 안 내고 지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건은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터졌을 겁니다. 제가 또 한때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동원이나 이런데 그 참치나 이런 깡통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유통기한이 3개월 이내로 떨어진 것들을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한에다가 제공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 기부를 해주면 이쪽 업체 입장에서는 그와 합당한 가격을 기부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 기부 영수증을 끊어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어차피 폐기할 깡통이잖아, 유통기한 지나면. 그러니까 그 폐기할 가격으로 100%를 안 끊고 50% 정도 가격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물품을 2배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 50억을 내가 탱긴 게 아니고 물건을 100톤을 보니까 200톤을 보냈다고요. 원래는 그게 취지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취지에 맞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쪽 정부의 통일부에서도 100억 지원만 했지만 100톤 갈 게 200톤이 감으로 인해 갖고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식으로 돈을 해서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제출한 영수증이 100억이었다 그러면 뒤로 백으로 돈을 받는 과정 중에 기업이 50억이 날라가면 안 돼, 5억이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중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기부 영수증을 끊어줬을 겁니다. 아마 이제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걸려서 이대로 이제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 두 군데 업체 한 걸로 해갖고 벌금형을 받았단 말이야, 담당자하고 이 사람하고. 그러면 이렇게 국가 자금을 횡령한 사람은 공직에 앉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사전 서류 심사에서 안 나왔냐고.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보면은 벌금형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다. 라고 한대요. 그런 거예요? 벌금 받고 2년 지나면 되는 거였어요? 된대요. 네, 저희도 벌금형이 만약에 확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2년 지나야지. 2년까지는 저희도 공직도 안 한다며. 어디가 공직도 안 한다며. 네, 저희도 공직은 할 생각은 없어요.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러한 전과 경력이 왜 경력조회에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조회를 소홀히 했느냐는 거지. 소홀히. 아니 근데 알고도 한 거야. 에이, 뭘 소홀이에요. 다 알고도 알지만,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편이지. 야, 뉴라이트 정도면 이 정도 해줘도 돼. 이거지. 그렇지. 뭐. 이게 왜 문제야? 못해 먹는 누구들이 병신이지? 쉽게 말해서 이러한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아니요.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별 이상한 걸 다 시키잖아. 예전 같으면 정말 해서는 안 될 때 위법 행위들을 다 시켜. 뭐 그러니까 방심이나 방통이나 무슨 인권위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이따위에 말도 안 되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끼리 회의록을 없애는 야. 이게 아주 관행이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대 증원한 거 2,000명 있잖아요. 요거를 회의록 있냐고 했더니 없는데요? 이런 거야. 그래서 야, 이 미친놈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니까 회의록을 만든 적이 없는 게, 이게 파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거 파기해도 문제 없어요. 라고, 이거 이미지 기구기 때문에 파기 없어요. 파기해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에 이 주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약간 개념이 없어지셨나 본데 하세요.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은 싹싹 다 털어가지고 결국은 이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실무진들은 결국은 다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있죠? 연금 박탈, 공무원 연금 박탈. 네, 그러니까, 그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바른 공무원분이 있으시다면 꼭 충고드립니다. 상보에서 회의록을 폐기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반드시 기록으로 기록은 복사본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남겨놓고 그다음에 그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해서 녹음을 하시든지 그 증거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 덤태기는 본인들이 직접 실무진들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파기한 놈 나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이 정보 네. 보세요. 웃대가리들 지금 피해 보거나 책임지는 놈 있습니까? 없어? 다 실무자들한테 다 떠넘기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의료 대란이 지방에서 더 대란이 났어. 그래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계속 난리를 치고 있잖아. 계속 2,000명 해야 된다. 2,000공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회의록도 폐기를 한다? 이게 왜 폐기했을까? 이게 차관이 이 폐기를 했다. 파기했다라고 하니까 이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회의록을 만든 적이 없고 파쇄한 거는 참고 자료였어요 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갈등을 촉발할 수 있어서 자료를 파기했다. 본인들이 어쨌든 불었잖아요. 자료 파기했다고. 알겠습니다. 이거 증거인멸, 이거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거야. 국기문란행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진짜 저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천공 아프지 마요.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네. 병원 실려가는 순간 최소한 100사 의사들이 벼르고 있답니다. 당신 치료 안 해준답니다. 의사들이 천공 다 알는데요. 다 알고 정말 2,000명 천공 때문에 2,000명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의사들이 다 열받았으니까 천공 아프지 마세요. 당신 병원 갈 일 만들지 마십시오. 괜찮아. 굿 한 번 하면 깨끗하게 닫아. 근데 이제 정부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의록을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은 경향신문 보면은 뭐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도 회의록을 안 남기거나 아예 작성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록을 못 남길 정도로 그 회의 내용과 결과가 엄청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을 낸 것들은 지들이 몸이 사려서 야 이거 없애라 그러고 담당자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럼 담당자들은 위에서 시켰으니까 없애야지라는 생각하면 나중에 뜬금없이 내가 너한테 언제 없애라 그랬어 라고 뒤통수 맞으시니까 반드시 준비를 하고 계셔야 살아남는다는 점 다시 어느 한번 놈의 알려드려요.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놈의 정부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는 노무현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기레기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아마 오늘 기사가 수천 개로 도배가 근데 됐을 이거 겁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보도하는 데가 있나? 아이고 진짜. 아니 그리고 그 회의록에 나는 왠지
천공 이름 들어갔을 것 같아. 참석자, 아니 참석자가 아니고 참석자 어. 이천공 외부 인사. 천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거 폐기한 거 아닐까?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드네. 공무원이 이제 정식으로 출근을 해서 국가 행정에 관련된 회의 내지는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서류와 결재를 남기지 않는 것은요, 이 자체가 범죄고요. 이게 있었는데 이게 작성을 안 해도 범죄지만 만일에 작성까지 했는데 이걸 폐기하면 하니까? 가중처벌이 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기록물 관리가 이런 걸 단순하게 그냥 징계나 때리고 이러는 차원을 떠나서 이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고 연금을 몰수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식 대표가 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직사회에 그 자리를 지키면 안 되는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다 척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대대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고위직뿐만 아니야. 중간 간부직, 현행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무감찰을 국회 차원에서 진행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 지금이라도 빨리 폐기한 데 있으면 소각장에 가서 아직 안 탔는지 확인하고 자료 조사들 지금 긁어 모으셔야 돼요. 이게 그 옛날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우리도 좀 일부 그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요런 거 비리 관련된 거 이게 공익제보 하면 그와 관련해서 포상금 주고 승진시키는 방안을 아마도 조만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